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여러분, 매서운 추위와 함께 얼어붙은 하락장에서 무탈하신가요? 오늘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이영식의 핫코인, 칸트의 차트 분석, 그리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스캔코인에 관한 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 새로운 앵커 최가희 씨가 일본의 바사이디를 다녀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가인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피디님, 이제 지문을 수십만 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휴대폰에 열 때 사용하는 이 지문을 수십만 조각, 또 수백만 조각까지 나눠서 제 개인정보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오늘 가보려고요. 조금 먼데요. 그거는 저를 따라오시면 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까요? 제가 찾아온 회사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피아로. 피아로.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 こんにちは。 아, 건니치와. こんにちは。 아, 피아로. 네. はい、ピアローになり 아, ま はじめまして。す。はじめまして。 아, 誰ですか?ピアローの山本と申します。 아, 야마모토さん, 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ピアローの会社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ぞ。 아. 네, 初めてにピアロ紹介お願いします。はい。PRO は1990年に設立し、うん、現在29年目の会社になります。そうですね。はい。うん、最近はブロックチェーンのプロジェクトとして、バス ID の研究開発を進めています。うん、PRO の社内はセキュリティがとてもしっかりしてるんです。うん、はい、今回はアジア経済テレビの方たちのために特別にこの ID カードを使って一緒に中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職員は何人くらいいますか？はい、日本国内では130名。はい、はい、たくさんですね。はい。うん、でグループ全体では150名の従業員がおります。はい。はい。横浜以外にも仙台や山形にも事業所があります。そうですね。では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こちらの部署は SI 事業本部システムソリューション部になります。この方たちはすべて開発をしている方たちになります。みんなが開発にとても力を入れてますね。はい。はじめまして。先に、はい、簡単な自分の紹介をお願いします。はい、個人的には初めは CAD の開発をやってました。で、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してからは、大規模な EC サイトの構築の、リーダーですとかウェブ系の開発をやってきました。じゃあバス ID はどんな機種ですか？はい、技術的な特徴としては、データを分離分散して保存するという、
コンセプトでやる部分ですね。まあ、データベースなしでログイン認証を行うという、まあ、インスタントアクセスも実現しておりますので、まあ、難しい面としてはやはりですね、データベースなしでログイン認証を行うっていう今までにない概念ですので、まあ、試行錯誤研究しながら開発を進め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ね。韓国人と日本人と職員の中に、役割分担はどうやってしますか？はい、まず、まあ、韓国側は、IPFS とかブロックチェーンの基礎技術の開発、まあ、日本ではですね、まあ、バス ID をさまざまな分野で応用したアプリケーション開発というものもやってます。では開発進行状況はどうですか？今年いっぱい、今年中に、バスのウォレットのベータ版を公開する予定です。あと来年の3月末までにはバスのメインネットのベータ版を公開する予定です。まあ、すでにですね、POW っていって、ビットコインで採用されているコンセンサスアルゴリズムっていうのは搭載されてるんですけども、もっとですね、その高速なトランザクションを処理できるDPoS というものを、今、システムを変更中の状況です。はい。自分の会社が一番好きなところは何ですか？私はクリプトラボ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最先端の仕事ができてい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面白いところですね。でコンサルティングをやっていくとやっぱり自分がお客様以上に勉強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ところで、そこがどんどん知識が溜ま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とてもやりがいのある仕事だと思っています。PR の方は、まあ、技術者の集まりの会社ですので、その新しい技術、新しいものに対して常に挑戦することを許してくれるっていうところがいいところかなと思ってます。まあ、そういった土壌があるので、ブロックチェーンみたいな新しい技術分野にも、まあ、社を挙げて取り組むことができ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新しい技術。はい。こちらが社長室になります。失礼いたします。失礼します。はい、はじめまして。PR 大高です。よろしく。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先に自分の紹介お願いします。はい、PRO はですね、今29年目をやってる会社で、特に日本の大きな会社さんのサービスをパソコンとスマホに向けてインターネットで事業を展開しているという会社です。今 PRO っていうのは SI 事業を中心に事業を展開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が終わったところで SI 業界全体がですね少しちっちゃく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じゃあ PRO として新しい何か武器がないとまず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まして、じゃあ何がいいかって中で僕らはもともと原子力の配管設計っていうのをや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データっていうのは実は、前と後ろにこう管があってこうつながっていくんですね。その構造っていうのが、ブロックチェーンとすごく似てたので、じゃあブロックチェーンっていうのが、去年ぐらいから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っていうことも含めて日本の中でも非常に、注目をされている技術ということになってきました。そこで PRO としても、この分野だったら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ブロックチェーンの業界に、とにかくじゃあまず、進んでみようということで、去年ぐらいから一生懸命、研究を重ねて、進めてきました。はい、では日本でビジネス状況はどうですか？はい、
今日本ではですね、まだブロックチェーンを使った正式なビジネスっていうのがリップルっていう仮想通貨を使った銀行決済ぐらいしかないんですね。なのでまだまだ実はこれからが日本の状況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その中でバス ID の特徴っていうのが、個人認証をブロックチェーンで行えるっていうことなので、日本の中にある、たくさんの、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た、サービスをされている方々の会社のログイン認証っていうところで個人を特定する部分では非常に可能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ので、まずそういう会社さんにいろいろアプローチをしながら、まずプレマーケティングという形で説明をして回っているっていう状況ではあります。また各、日本の取引所の方にも実績が出ればいつでも、検討しますよっていうお話はし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もう少しで、サンプルデモプログラムができますから、そうなったところでは実際に店に行って、とにかくバスというものを広め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今一生懸命、展開をしている状況っていう形ですね。現に今台湾で、ゲーマニアっていう大きなゲーム会社さんと連携をして、1200万人以上の会員を持つ企業ですから、そこの人たちを全員バス ID のメンバーにしようという形で動いているわけですね。これと同じことが日本でもいくつかの企業と提携をしていけば十分できることになっている。인상을 바꿔야 된다.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고 나타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일주일 저희 홀더분들, 그다음에 저희 파트너들, 그다음에 저희 잠재적인 또 고객 회사들, 그다음에 투자자들 조금 더 파트너들이 더 저희 바사이디에 대해서 또 확신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我们现场聚集这么多人，代表了什么呢？代表了有。 미덤에서 공개할 파트너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앤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기업 오라클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외에 진행하는 모델에 대해서 そして私はPRO の社長で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クリプトラボの、社長でもあります。あ、そうですか。はい、でクリプトラボって何やってる会社かっていうと、仮想通貨ブロックチェーンの世界の、いろいろな ICO とか、アルトコインとか、エクスチェンジとか開発会社、こういったものの評価を総合的にしている会社です。今その、評価システムをですね一生懸命構築して来年、早々にはですねサービスを開始する予定です。これをやることによって、レーティング、仮想通貨の世界がですねみんなにとって安全な世界に変われるようにというふうに、僕らは考えてこのサービスを展開しようとしています。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오늘 가져온 코인은요,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죠. 한 지붕 두 살림을 차리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캐시의 집안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ABC 진영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제가 봤을 땐 승자도 패자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난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외에도 이번 하드포크는 작업 증명 합의 방식 내 거버넌스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쪽 형님들 모두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서로 소리쳤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합의 방식의 한계만 실컷 보여주고 끝이 났잖아요. 소수의 특정 세력이 가진 컴퓨팅 파워가 생태계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캐시가 이미 탈중앙화의 가능성을 잃었다며 비트코인 캐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답답합니다. 탈중앙화도 확장성 문제도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두 진영은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우선 코인긱 홈페이지를 통해 종전선언을 한 SV 진영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형님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SV의 2년 목표는 200만에서 400만 TPS 달성과 블록체인 보상 50만 개를 돌파, 그리고 블록 확장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테라노드 비트코인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드포크가 진행되기 전에 크레이그 형님은 리플레이 방지 코드를 넣지 않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리플레이 방지 코드를 넣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시 전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 크레이그 형님은 마음을 바꿔서 안정성을 위해 리플레이 방지 코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레이 방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얍! 방지 코드를 넣지 않은 체인은 같은 지갑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 송금 시 중복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ABC 진영의 우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올해 5월쯤이었나요? 우지한의 비트메인 IPO 관련 글들을 찾아보면요, 11월에 홍콩에 상장할 것이라는 예상 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메인은 올 9월 26일 IPO를 신청했습니다. 영식이가 또 의심 많잖아요. 조사를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홍콩 증시는 보통 7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늦어도 12월에는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말썽꾸러기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 힘내십시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요, 얼핏 들으면 치약 이름 같은 코인입니다. 덴트코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의 차트 교실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삿바형 캔들과 유성형 캔들을 함께 알아봤었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망치형 캔들과 교수형 캔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캔들로서 시장 반전을 요할 수도 있는 캔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습득하시고 복습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위에 첫 번째는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교수형 캔들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망치형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출현했지만 저가에 매수세가 출현한 모습으로서 매도세가 크게 출현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아랫꼬리를 크게 남겨두었다. 그리고 몸통의 시가보다도 더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주가 바닥권에서 출현을 하게 된다면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캔들입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캔들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캔들이기도 한데요.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설명은 강한 매도세를 매수세로 압도하는 모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아래는 좀 비슷한 패턴이지만 하락형 캔들로 저가 매수가 출현한 건 같습니다. 즉 시가는 몸통의 윗부분으로 설정이 되고요. 주가가 쭉 하락했지만
아랫꼬리를 크게 형성한 후에 매수세가 다시 출현하면서 몸통의 3분의 2 이상은 매수세로 받아먹는 모습으로 망치형 캔들이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주가 바닥권에서는 망치형과 같은 해석을 가능합니다. 아랫꼬리가 길수록 매수세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많았고 주가 바닥권에서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에는 신뢰도가 높은 캔들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번 시장의 예제, 차트의 예제를 한번 짚어나가 보려고 하니까 다음 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후에 매수세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만 매도세가 급하게 출현하고 강하게 출현하면서 이쪽은 삿바형 캔들, 이쪽은 아주 큰 실타래를 남겨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하락이 연출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이러한 교수형 캔들과 망치형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대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망치형 캔들들을 근거로 현재 시장이 매수세를 이 가격대에서는 바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 나가시면서 분석을 해 나가시고 매매를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큰 양봉이 출현하면서 결국에는 추세 반전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치형 캔들만을 가지고 지지선을 설정하여서 내가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망치형과 교수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또 강조를 하려고 여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에서 교수형 캔들이 나온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시장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고점에서 큰 아랫꼬리를 형성하면서 매수세를 한 번 더 받았고요. 이후에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후에 나타나는 그림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두었죠. 검은색으로. 네, 망치형 캔들이 고점에서 출현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기적 그림 내에서 결국에는 한 번 더 매수세를 받은 모습으로서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지대를 한번 여기 설정을 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을 짚어주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참고해 나가시고 이후에 크게 또 상승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나타나는 여기 모습에서 교수형 캔들이 한 번 더 출현하면서 주가가 더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큰 매도세와 함께 추가적으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상승 뒤에 큰 매도세가 출현하더라도 전에 설정했던 지지값은 한 번 정도는 유효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부근에서 지지값을 설정을 해두었었잖아요. 망치형 캔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큰 매도세가 이 지지라인은 한 번 정도는 지켜줍니다. 그러면 나의 평단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움직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교수형 캔들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매도에 계속해서 눌려서 큰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반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 일직선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단기적이든 중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이 오르고 내리고 사이에서 차익을 원하는 트레이딩,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유효한 분석값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인의 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참고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분석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망치형 캔들과 교수형 캔들로서 시장 반전을 어떻게 이루는지 이 캔들들이 얼마나 시장 전환의 중요한 요소들인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고 복습하셔서 매매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남겨드리니까 이 점 역시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꼭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트의 차트 교실이었습니다.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스캔 코인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스캠인가? 하고 이렇게 알쏭달쏭하기도 한데 오늘은 스캔 코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블록체인 홀딩스의 배필요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G블록체인 홀딩스 배필요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G블록체인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인데요. 외국의 글로벌 펀드들하고 연계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외국에 능통한 직원들과 체계적인 조직으로 행사부터 기획,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상장까지 네. 로드맵을 짜주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게스트는요, 블록패치의 김근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블록패치의 김근영입니다. 예,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토크 주제를 얘기하기 앞서서 갑자기가 아니죠. 계속되는 하락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400만 원이 깨지는가 하면 이더리움은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대표님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참 제가 최근에 네. 이더리움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해외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하는 게 3,000달러나 아니면은 1,500달러까지도 예상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저 사실은 이제 아침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지 이게 패닉셀이라고 하죠. 지금 말도 막 버벅거리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지금 막 멘붕이 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희도 오늘 이거 방송 저도 오면서 네. 아침에 잠깐 봤는데 이더가 10만 원대가 무너지고 네. 비트도 400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스캔 코인이라는 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네. 하게 돼서 이 코인을 깨있는 블록체인을 깨있는 분들에게 사실은 좀 마음이 되게 부담을 갖고 오늘 방송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이 얼어붙은 시장.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스캠 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스캠 코인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코인을 스캠 코인으로 분류를 하는지 우선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그야말로 스캠 코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영어로 기만하다, 남을 속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사기 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중에서도 사기 코인 중에 전형적인 유행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가 이제 불법 다단계라든지 코인을 팔고 또 누구 소개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번째로 이제 고수익을 아무래도 빨리 코인을 사서 얼마 뒤에는 10배, 100배 바로 갈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쉽게 해놓게 되고요. 특히 행사장이나 미더비나 이런 행사장 체인에 가보면 심지어는 그냥 딱 봐도 이제 아주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오셔가지고 실제 코인에 대한 정보나 가치는 잘 모르고 또 그걸 설명하시는 회사들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계좌번호라든지 빨리 사라든지 현금에 대한 이 입금 그런 것만 하는 경우도 실제 저도 행사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스캠 코인으로 이제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더 최근에 재밌는 거는 아주 그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정성을 들여서 스캠 코인을 또 준비한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어떤 그 유명인을 앞세워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실체는 없는데 정말 포장을 화려하게 잘해서 어떤 백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들을 잘 절묘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백서를 이제 가짜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행해서 어깨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사실 스캠 코인을 좀 판단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모금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어떠한 프라이빗 모임이라고 해서 그런 장소에서 오늘만 특별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께 100% 혹은 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100% 이익을 본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등으로 말하는 경우는
사실 좀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좀 이런 환경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GitHub이라는 사이트에는 이렇게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단계를 올리는 프로젝트 팀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개발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개발을 전혀 안 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추후에 스캠 코인으로 전략하는 경우인데요. 처음 홈페이지나 백서에 공시했던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은 팀원들의 이력 같은 내용들이 추후에 거짓으로 판명이 난 경우,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캠 코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는 스캔 코인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 보고 좀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ICO 자문 회사인 스테이티스 그룹 연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진행된 ICO의 80% 이상이 스캠으로 판명이 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런 스캠이 난무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렇게 규제의 부재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당연히 규제가 부재한 것도 하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정확하게 정부 입장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지도 않고 권위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좀 더 이제 이 주식처럼 시장 심사랑 발행이랑 어떤 제한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규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과도기라 오히려 옛날에 저희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까지 호황이 갔다가 올해 이제 이게 왜 스캠이 늘어났냐면요. 작년에는 묻지마 투자로 10배, 100배가 갔었잖아요. 근데 올해 코인만 발행만 하고 종류만 나오면은 무조건 사는 분위기가 올 사실 상반기를 주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 정도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지식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시장을 틈타 가지고 단타를 노리고 이제 상장,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상장빨이라 그러죠. 상장되기를 기다리면 곧 몇 배가 갈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 가도기 시장이긴 하지만 상장빨 믿고 스캠 코인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거래소를 이게 몇 배 간다도 중요하지만 곧 상장될 때도 거래소마다 다 주식처럼 깐깐하지 않고 자율적인 어떤 그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상장사가 이게 믿을 만한 상장사인지 거래소가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벌써 100개가 넘는데요. 신뢰가는 상장사가 아닌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검증 안 된 그 보안이나 검증 안 된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보면은 코인을 산 사람이나 거래소 같은 경우도 돈을 받고 상장을 하거나 상장 이후에 또 상장되고 나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코인을 판매한 사람도 판매 회사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반대로 상장하는 거래소도 문제가 없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코인을 산 사람만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스캠 코인이 난무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서 한 장으로 정말 있지도 않은 기술 가지고 몇백억 대를 모았던 그런 시장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돈만 모아서 도망가려는 그런 나쁜 의도와 그리고 투기를 통해서 한 방을 노리겠다라는 한탕주의가 적절히 조화돼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말처럼 이런 투기심에서 나온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코인은 급등할 확률이 좀 낮으니까 소위 안전빵으로 투자를 하고 이게 확 뜰 코인은 신생 코인이다. 그래서 이들이 급증할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투자해라.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도니까 스캔 코인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게 아닐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후에 시장은 괜찮았지만 오늘도 이제 무거운 주제지만 조금은 지금은 좀 식은 상황이긴 한데
이 아까 맞아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장발 보고 이제 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를 보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그래도 뭐 아직도 몇백만 원, 이더도 뭐 10만 원.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신생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몇십 원, 몇 원, 또 몇백 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생 코인 매수 금액도 낮고 가격 상승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더 빨리 낼 수 있다라는 치고 빠지는 차원에서 스캠이 좀 더 쉽게 노출되고 있는 이제 실정이라고 보고요. 더 재밌는 거는 요즘 또 이게 오픈 소스가 지갑도 그렇고 코인도 쉽게 며칠 걸리지도 않고 이제 쉽게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어떤 그 암호화폐의 어떤 그 실제 이 경제에 도움되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규제 없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수익만 돈만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회사들이 생긴 상황에서 우리 그 투자하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스캔코인의 피해자들이 좀 하루빨리 줄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대표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 주제와 부분들이 이게 가끔 거래소들에서 시가총액이 좀 낮고 그리고 유통량이 적은 코인들이 이렇게 펌핑 됐다가 다시 덤핑되는 현상과 거의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암흑의 세력 분들께서 저가에서 이러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들을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이제 매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매집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호재를 막 터트린다든지 아니면은 여러한 뭐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동을 막 합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댓글을 좀 보니까 네. 그 비트코인 SV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러한 암호화폐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좀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ABC 진영과 SV 진영이 뭐 해시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네. 그것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이 어떠한 악재로 작용을 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코인 이 사건 이후에 블록체인 4차 산업 자체가 지금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이게 실제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에 이제 신뢰감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범국가적으로도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박성철 님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코인이 너무 하락하네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채팅방에도 보면 지금 털고 나가야 하나요? 부터 정말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채팅방에 글을 쓰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암호화폐가 제 재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좀 이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꿋꿋하게 앉아 계시네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멘탈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내공이.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가격들을 보면은 2014년에도 급등이 있었고 급락이 있었고 또 그만큼 하락 행보 기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사실 제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초까지 차트를 딱 보고 생각한 게 이거 한 2년은 가겠다 하고 생각은 하긴 해서 그냥 요즘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코인들도 분석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스캠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도대체 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뭘까요? 그게 이제 우리 경제학자가 말하는 케인즈가 있는데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코인을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특정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올라가지고 누군가 더 살 것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믿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이 자산을 더 높이 사들인 사람들은
더 큰 바보가 있을 거라는 생각, 믿음이 누구나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왔던 사서서 더 오히려 다시 잘 판 사람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마지막에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폭락, 상투라 그러는데 상투에 잡은 사람들은 폭락을 맛보게 되면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 저희 이제 기관이나 어떤 우리 그 펀드들은 지금 이럴 때 또 사야 된다 이런 사항도 지금 저희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스캠으로 판명이 나면 금방 소문이 돌지 않나요, 대표님?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호화폐, 소위 말하는 코인에 대한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코인이 사실 스캠으로 판명이 나기 전에 가격이 막 급등하더라도 그러한 소문 한번 잘못 나기 시작하면은 사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스캠 코인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는 이제 일반적인 이 정상적인 코인보다 좀 비정상적인 주의해야 될 코인에 대해서가 주제다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코인에 대해서는 꼭 또 알아야 될 우리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들께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별하는 좀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꿀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약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스캔 코인을 구별할 수 있는 꿀팁을 한번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차트에 보다시피 코인 발행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나라가 어딘지 또는 발행하는 이 회사가 어딘지 또는 대표자가 어떤 분들인지 첫째가 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단순히 몇 배 어떻게 간다 그런 부분만 강조하고 두 번째가 똑같은 얘기지만 실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들이 실제 개발자, CTO, 전산, 기술 이런 분들도 요즘은 또 보니까 이렇게 제가 방송 얘기를 하니까 실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서 또 실제 어드바이저로 많이 참여시켜 놓고 실제 그 회사 가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 별로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 김 대표님 가끔 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백서를 봤을 때도 실제 실명을 기재해 놓지 않고 김 땡땡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경우도 저는 봤고요. 그리고 실제 회사를 찾아가 보면은 개발자가 없습니다. 개발자가 없고 어떠한 이렇게 커피 타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신 경우도 있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기도 하죠. 아까 그 차트에 잠깐 또 보시면 세 번째랑 네 번째랑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백서에 보면 이 백서가 실제로 충실한지 안 충실한지 이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GitHub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긴 한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 봐도 이게 실제로 몇 달 전에 본인들이 언론이나 어떤 사이트에 얘기한 부분들 지키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요즘은 또 재밌는 게 이 페이퍼 자체도 로드맵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조금만, 그러니까 대부분 올 초에나 올해 이제 이 스캔 코인에 투자를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어떤 그 로드맵, 백서를 봤다든지 어떤 조금만 저분들이 어떤 회사하고 어떤 코인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이거 2배 간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경우가 사실 오늘 주제는 그립기도 하네요. 오히려 너무 호황이 있으니까 다만 그게 피해본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로드맵에 대한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 커뮤니티가 지금 실제로 한국은 또 IT가 발달을 많이 해서 조금만 인터넷에 글을 보거나 하면은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얘기되는 이 스캔 코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화장품이나 다단계나 건강식품이나 이런 회사들이 작년하고 올 초에 저희 사무실이 이제 강남에 있는데요. 여기가 식사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저희 옆에 이제 직원들하고 먹다 보면 코인을 사라. 오늘 같이 이거. 맞아요. 오늘 같이 이거 내일 모레 얼마 가는데 네. 상장하는데 또 아니면은 너가 얼마 가져오면은 내가 바로 저 다음 달에 또 누구 데리고 와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제가 듣다 보면 식사하다가 이걸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금을 보장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뭐 이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전형적인 이제 이 다단계 영업 행태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에 한해서 네, 맞아요.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빨리 입금하세요. 예, 빨리. 오늘 안에 네, 입금하세요. 오늘 안에. 한 달 네. 뒤에 정확히 3배 그쵸. 올려드립니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거. 혹시 뭐 경험이 제가 있으신가요? 봤거든요, 그런 거. 그때 그러세요? 신고할까 하다가 네. 그냥 이렇게 참고 지나갔습니다만 대표님 혹시 꿀팁 좀 추가할 부분 있을까요? 꿀팁 추가할 부분이요. 사실 제 생각에는 투자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인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기관 투자자가 받아오는 만큼의 보너스율로 코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투자자분들이 찾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공동 구매방, 줄여서 공구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요즘에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 채팅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곳에서 내가 어느 한 곳에 물량을 따왔다. 어떤 유명한 코인의 물량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세일 참여하실 분들 모이세요 해서 돈을 모으는 형태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공구방의 방장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물량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무조건 저를 믿고 투자하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신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실제로 사람들 따라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나 가치를 보지 않고 네. 뭐 친한 사이니까 야 친구야 이거 맛있으니까 너도 먹어봐처럼 야 이거 괜찮을 거 하면 그걸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그러한 물량을 구할 수 없다. 그러한 보너스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에 사실 공구방 방장의 횡령 후 자살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났던 사건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심각한 그 구조 개선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관 투자자 위주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돼야겠다 하고 생각을 좀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배필호 대표님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생방송 처음 나와서 좀 긴장한 듯 하고요. 특히 오늘 장도 좀 오늘 폭락장이라 더 긴장한 듯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그 스캠코인 구분법은 저희가 더 멀리 오래 가기 위해서 어떤 그 통과 의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4차 산업 전반적인 시장 자체나 기술 자체가 지금 실생활에 많이 접목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 통과를 거치고 스캠 코인 같은 이런 구분이 잘 한다면 정부와 이 현명한 투자자와 저희 이 블록체인 업계가 같이 상승해서 하루빨리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근영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 난무하는 스캠 코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이 스캠 코인이라는 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나중에 뭐 자금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스캠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처음 의도는 스캠이었으나 자금이 모이고 나서 이거 우리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정말 괜찮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VC께서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모든 투자는 하늘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 배 대표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구분법들을 조금은 숙지하고 계시면은 그나마 확률을
스캔 코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들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스캔 코인을 구별하는 꿀팁부터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봬요.